가정의학과 전문의고요. 이제 전문의 딴 지가 한 13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의 15년 이상 환자들 진료하면서 어떤 제가 배운 의학에 대한 이제 한계를 이제 많이 느끼고 작년부터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자연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연의원을 현대의학을 한 의사로서 자연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자연의원을 개원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6월 17일에 개원해서 지금 거의 딱 1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해온 진료와 또 그 사례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의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문의를 딴 게 2003년도였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전문의 따자마자 그 당시에는 사실 요양병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 최초로 생긴 요양병원이 춘천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양병원 그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요양병원에서 첫 번째에서 6년 동안 있다가 다시 2009년도에 큰 요양병원이 또 생겨서 그쪽에 가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이 호반요양병원에서는 제가 한 5년을 일했는데 4년 동안은 이제 병원장으로 섬기다가 이제 마무리했죠.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내가 요양병원의 의사로서 아니면 의사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냥 대충 의사하고 그냥 안정적인 생활이나 하자 그런 생각으로 의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대충 하다가 이거 아니니까 때려치고 자연의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의사로서 이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거기서 부딪혔던 그런 한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조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가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의사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 해석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일할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을 거예요. 물론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삼성의료원에 입원하는 것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있죠. 또 요양병원이 거의 없는 그 시절에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의사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기를 돌보는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식품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러신 것도 이제 건강관리사로서의 그런 역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좋은 제품을 막 이렇게 소개해서 빨리 낫게 해야지 그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답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의료진한테도 역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히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에 웰비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걸 준비하는 걸 돕는 웰다행을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무슨 약이 사람을 치료하거나 이게 아니라요. 첫째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돌볼 때는 그 사람의 심령이 상한 것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 사람 마음만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뭔가 목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의사 생활을 15년을 열심히 했는데 그냥 대충 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한 건 아니에요. 제 일 다 하면서 이런 거 과외로 계속 하고 그렇게 환자들을 좀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환자들 속에는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통증, 변비, 불면증, 가려움, 어지러움 이런 걸요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드려도 그럼 회진할 때마다 열심히 이런 걸 계속 호소하시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또 뭔가 약을 드려야 되니까 차트를 열어보면 더 이상 드릴 약이 없어요. 이미 다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뭘 하겠습니까? 물론 말씀도 잘 들어드리고 친절하게 하지만 그분의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아니다. 왜냐면 15년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해오고 또 환자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으리.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고 보면 저희들이 하는 치료가 그렇게 어렵게 의과대학, 저도 의과대학 정말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공부도 어렵게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저희가 하는 치료 내용이라는 게 대증 치료예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드리고, 가래가 나오면 가래 사귀는 약을 드리고, 기침 나오면 기침 약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진단을 내려서 이렇게 과정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증상을 경감시키는 그런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엄격히 말하면 치료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수년 전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됐고요. 여러분, 잠깐 이제 제가 피디님 요거 틀어주세요.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을 여러분 좀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감기에 대해서 쓰는 약이 한 1조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Meet you. Get better soon. Okay. All right. Bye-bye. Okay. Yeah, very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coming, okay? If you're not feeling better, call me, okay? Okay. And this is for the same illness that I... Mm-hmm. Well, that's amazing. Well, there are 2 antibiotics, so that is very strong, and the chances of having side effects from those antibiotics are very high. Es kann sein, dass er schon auch eine bakterielle Superinfektion hat. Das zeigt sich aber generell dann doch darin, dass das Fieber höher ist, dass das Krankheitsgefühl stärker ist, dass das Sekret eitrig ist. Das ist alles nicht bei ihm der Fall. An anti-inflammatory enzyme, very interesting. We never use those in the UK. And then there's an antihistamine as well, which I'm not sure that would really benefit the patient in any way. Antitussives, well, antitussives are for stopping the cough. We know they do not work. There's lots of evidence they show. Also der Schleim zeigt ja an, dass der Körper sich reinigen will und auch das hilft ja auch, den Infekt zu überwinden. In dem Moment, wo ich das unterdrücke, hat der Patient vielleicht ein paar Stunden Ruhe, aber der Schleim bleibt in den Lungen drin oder in der Nase und die Heilung wird dadurch eigentlich verzögert. Mucolytics are used for people with very severe chest disease. And they're potentially dangerous because they could raise the patient's blood pressure and cause heart disease or heart attack, even in young children. And then one digestant. So that means that's to protect the stomach against all the other pills. So you're taking just one pill to protect from all the other pills as well. That's extraordinary. Dit is belachelijk. Dit is heel erg dat dit gebeurt. Ik kan echt zeggen dat van de lijst van pillen die hierin zit, geen van de medicijnen een bewezen effect heeft op het verloop van de ziekte. Dus je zult er geen dag korter ziek van zijn. 여러분 어디 공감하시죠? 거의 뭐 이런 수준이죠. 온몸을 그냥 약으로 이렇게 도배하는 듯한 느낌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좀 한번 얘기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사들이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뭐 이런 걸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사들은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순진하죠. 순진하고 성실하죠.
저희들은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어요. 다 근거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감기에 대한 이런 약을 많이 처방하게 되는 건 사실은 의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열심히 다 준비를 하고서 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 개원할 때 누가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뭐 재벌이라서 딱 뭐 병원 차려주고 이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지금 개원했지만 다 빚으로 하잖아요. 몇 억씩 빚을 내서 그걸 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개원을 해서 아무리 숭고한 정신을 갖고 있어도 환자들이 와야지 뭐 어쨌든 경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에 개원을 해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하게 환자들을 봅니다. 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하면서 감기 환자가 왔을 때 저도 그랬어요. 감기 환자가 왔을 때 감기는 원래 약 드시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배웠죠. 약 드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쉬시고 스트레스 좀 받지 않으시면서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물 뭐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가시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다음에 안 오죠. 빨리 요새는 오시면서 이래. 제가 지금 감기 초기인데요. 별로 힘든 건 없어요. 근데 심해질까봐 딱 떨어지게 하려고 왔어요. 그럼 약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그래도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약은 감기약은 있는 게 아니고 감기 약 먹으면 치료가 안 먹어도 일주일 걸립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면 점점 그 병원은 환자가 안 오게 돼 있어요. 빨리 딱 그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엔 순진하게 뭐 배운 대로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센 약 쓰면 나도 써야 되잖아요. 빨리 떨어지게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원전 45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학의 신이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죠. 여러분 전 세계 의사들이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이거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 안에 100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의사가 뭘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며 최고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까마득한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몸에 그런 물론 표현은 그때는 면역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몸 안에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스스로 자기 몸을 회복하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 알아서 잘못된 거를 이제 보수하고 또 기능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메르스라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만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박테리아 같은 걸 잡는 항생제가 있지만 바이러스는 사실 약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도 사실 뾰족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사실 WHO에서 발표했잖아요. 항생제 치료가 실패했다 얘기했잖아요. 항생제를 많이 쓰면서 결국은 계속 변종 박테리아들을 만들면서 이제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은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 같은 그런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병균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면역력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의 세포수는 약 60조 개 정도 됩니다. 60조 개.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수가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60조 개 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세포가 계속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잘못된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를 만들고 있는데 잘못된 세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암세포죠. 그래서 매일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수천에서 수만 개까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메르스 같은 경우도 같은 병실에 있었어도 그게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고 같은 병동에서도 또 그 전염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기 몸의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런 암세포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걸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시스템이 잘못되면
이런 갖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면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면역, 우리 몸의 면역의 거의 80% 이상을 이 장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장 상피인데 장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인데 장에 있는 미생물 한 100조 개 정도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이 장 내에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일단 치료할 때는 장부터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장이 회복돼야만 해독 기능도 하고 면역 기능도 하고 소화흡수도 하면서 몸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내 균들의 유익한 균들의 대부분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지금은 뭐 홈쇼핑이든 뭐 약국이든 인터넷이든 엄청나게 많은 유산균 제품들을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배운 현대학에 대한 한계를 느꼈지만 제가 아는 지식은 여기까지였어요.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 알고 병원 낼 수 있을까요? 아, 유산균이다. 면역이 답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병원을 개원해서 열심히 한번 진료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보죠, 뭐.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2, 3월경에 이제 그 전부터 면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3월 말에 우리 이제 박서준 회장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힐링바이오 제품들을 알게 되고 실제 제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개원을 했습니다. 김태균 자연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김태균 가정의학과라고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전혀 아무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자기 이름 넣고 가정의학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태균 가정의학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니다. 내 병원 이름부터 다르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김태균 자연의원이라고 이렇게 병원을 이제 개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 이렇게 유산균 제품인데요. 이런 걸 이제 처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처방합니다. 환자들이 오면. 그래서 이제 이 일을 1년 동안 했죠. 제가 물론 유산균만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의사니까 이제 다른 필요한 것도 함께 하면서, 치료 가운데 중요한 파트를 이제 유산균을 꼭 같이 처방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의 1년이 됐잖아요. 오늘 6월 6일이니까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몇 가지 사례,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사실은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거의 잠도 잘 못 잤어요. 환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 환자다 그러면 환자들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겠지만 여러분 유산균을 딱 먹으면 증상이 그 다음날 딱 소실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공부한 지금 뭐 예를 들면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거 쓰면요 바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주사 한 대만 딱 놓으면 아무리 뭐 두드러기 나고 이런 거 싹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유산균 제품 이게 자연 치료를 하다 보면요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먹고 나면 완전 뒤집어져서 잠을 아예 못 자는 거예요. 잠 좀 잤던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계속 전화 오고 뭐 문자 오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데 잠도 못 자는데. 그럼 뭐 저도 답도 없고 길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제가 뭐 여러분 피부에 까마죽물이 좋대요. 까마죽물. 하여튼 의사가 이런 짓까지 했으니까 까마죽물이 좋다 그래가지고 엄마 까마죽물을 어디 좀 다려서 해보죠. 그래서 엄마가 또 다려주셔가지고 그거를 또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난리쳤어요. 답이 없어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효과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 여러분 좋다는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뭐 좋은 게 많고 또 효과 있는 것도 많지만 의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누군가 효과를 받겠지만.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뭘 고민하는 거냐면 누구에게나 써도 안전한 거. 일단 이게 첫 번째 확보가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써도 안전하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독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면에서 얼마나 또 효율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의사가 그런 거를 잘 조합을 하고 검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서 아주 몇 가지 세 케이스를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는 4살짜리 여자아이예요. 4살짜리 여자아이. 아토피 피부염이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엄청 심했습니다. 엄청 심해서 점점 피부과 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고 나중에는 막 여기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부위에는 피, 뭐 진물, 또 나중에는 막 고름 이런 게 막 맺힙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항생제도 막 쓰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4살인데 이렇게 살다가 평생 어떻게 되겠나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가 그 한의원 조무사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병원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키즈라고 이제 아이들 먹는 유산균을 줬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엄마가 와가지고요, 아이가 밤에 한 잠도 못 잤대요. 완전히 원래도 이렇게 심했는데 이게 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더 심해져가지고 막 고름, 뭐 진물 질질 나오고 막 피가 흐르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다른 사람 같으면 못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전에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끝까지 끌고 나갈 힘이 제가 없고 그래서 일단 중단합시다, 방학 때 합시다 뭐 이러고 이제 다 넘기고 막 이랬었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의지가 대단했어요. 여기서 해결 못하면 안 되니까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하기로 했죠. 용기를 내서 계속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건 좀 되게 놀라운 건데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고민하는 중에 얻은 노하우예요.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다면 저처럼 하시면 아주 유명한 병원 될 것 같은데 제가 유산균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뭐냐면 호전반을 겪을 때, 명현현상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경감시켜줄까가 제 숙제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쓰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그 과정을 좀 그래도 편안하게 견딜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걸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다 체온이 낮잖아요.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면역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 신진대사가 좀 좋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심부 온도, 체온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암 환자들은 거의 35도대에 있잖아요. 그게 뭐 여기 쟀는데 뭐 35도 이게 아니고 심부 온도, 장기, 속안의 온도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근데 아토피 애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시원한 데를 많이 가죠. 시원한 데. 조금만 더우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쟤는 열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이 장이 차고 몸의 체온은 낮아요. 그래서 대사가 안 되는 겁니다. 독소가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열을 사실은 오히려 줘서 그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독소를 빨리 빼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온열 치료기가 있는데 화상 환자들 거기다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통증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야 일단 한번 온열 치료를 해보자. 4살이니까 뭐 등치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은 온열 치료를 두 개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한 개만 덮어도 다 덮여요. 애가 적으니까. 그래서 온열 치료 함께 했습니다. 유산균과 함께. 그랬더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상태가 여러분 안 믿어지실 건데 사실 이게 거의 2일째인데 제가 남들이 거짓말 시킨다 그럴까봐 약간 3일째로 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빨리 좋아졌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유산균을 먹으면서 엄마도 희망을 갖고 거의 5일째 보시면 거의 이제 좋아졌죠. 엉덩이도 막 매련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보이는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손가락, 그 다음에 코 밑, 회음부, 앞에 회음부까지 다 완전히 뭐 다 짓물나고 난리 났었거든요. 아예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막 좋아지면서 거의 10일째는 이건 지금 한 20일 얘가 넘었는데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흉터만 있어요. 좋아지고, 제가 이제 그저께 우리 방 와서 열 치료했는데 애가 이제 잘 웃어요. 처음에 웃지도 않았거든요. 잘 웃고 뭐 우리 그 병원에 사이클 운동기구 있는데 거기 가서 장난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자기 엄지손가락이 항상 지물러 있었는데 밴드를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 손가락 다 나았다요 이러면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발 찍은 거예요. 거의 다 흉만 남았죠 이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얘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여기 힐링바이오에서 지금 개발한 이 유산균과 온열 치료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궁합이라 할까요? 그런 거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다. 유산균만 같이 치료가 뭐하고 같이 하셨다고요? 열 치료, 온열 치료. 예. 암 환자들 하는 게 있어요. 온열 치료. 그래서 함께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35세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원래는 굉장히 말랐어요. 뭐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뭐 어떻게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랐었대요. 근데 결혼하면서 살이 막 찌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살이 찐 거예요. 자기 부인 사진 찍기 하도 싫어해가지고 부인이 찍었는데 이게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 나온 거 맞죠 지금?
굉장히 배 나왔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배에다 걸어가면서 책을 올려놔도 안 떨어진대요. 배가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그 병원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168cm에 91kg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인이 이제 해독 프로그램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슬림이라는 이제 그 해독 다이어트 하는 그 유산균을 가지고 뒤에 타서 3끼나 4끼를 먹으면서 이제 다른 거 안 먹죠. 허전하시면 뭐 파프리카나 이런 야채 같은 거 먹으면서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저는 열치료 함께 합니다. 여러분 열치료 함께 하게 되면, 온열치료 함께 하게 되면 여기는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이 그때그때 다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바로바로 에너지화 시키기 때문에 연소해 주니까 기운이 하나도 안 빠져요. 이거를 저랑 우리 직원들이 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에 적용한 거거든요. 저도 그 10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별 군살 없어 보이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지만 그 10일 하고 나서 완전히 그 유산균의 원래 효과가 체지방을 분해해주면서 콜레스테롤을 떨겨주면서 근육을 약간 붙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힐링바이오 제품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온열치료 함께 해주니까 여기서 계속 그 체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10일 동안 그렇게 다른 밥을 안 먹어도 전혀 기운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저는 밥 한 끼만 굶어도 손 덜덜덜 떠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김정수 대표님이 저 밥 먹었다는 막 신경 쓰는 게,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주변에 저를 좀 아는 사람은 제가 배고프다 그러면 바로 비상이구나 이런 거 알아요. 막 신경질을 막 내거든요, 배고프면. 근데 그래서 제가 그 10일을 일단 내가 경험해봐야 남한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 계속. 저도 겁나니까. 굶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해보니까 전혀 기운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환자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환자 케이스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10일 후에요. 10일 후에 84.3kg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땐 점을 보시면 돼요. 점을 보시면 돼요. 점. 요 딸이 4살인데 요 사진 보자마자 우리 아빠다 이랬어요. 왜냐면 요 점 때문에. 까지 거리를 보시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거의 수평이 됐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요거 하고 나서 이분이 치킨집을 하셔가지고 거의 새벽 3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막 먹고 하여튼 먹거리도 안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렇게 몸이 좋아지면서 스스로 얼마나 절제되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제 너무 살쪄서 뭐 콜레스테롤 높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이게 10일이면요. 10일이면 굉장히 짧잖아요. 월요일날 시작하면 그 다음 수요일날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지금 빼 빼는 사람은 살이 찌죠. 빼빼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뭘 먹으면 살이 찐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면요, 몸은요 그래 축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 맞게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필요 없는 거 나가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일단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쓸데없는 노폐물이 쌓이고, 또 마르신 분들은 먹기는 먹는데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꿔주면 알아서 그 사람에 맞게 딱 바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밥을 안 먹는다고 막 엄마 걱정하면서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 키즈 먹이시라 그러면, 이틀 전에도 그 엄마가 와서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하루 먹였는데 밥 달라고 밥 찾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지니까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맞구나. 장이 이런 모든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이 건강하게 되니까 당연히 먹을 게 땡기게 되고, 먹으면 필요한 곳에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해서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살 찐 것만 빼주는 게 아니라 너무 흡수를 못해서 이렇게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또 이걸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케이스인데요. 37살짜리 여자입니다. 여자 환자. 이분은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이제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1월부터 해가지고 뭐 비염, 아토피, 그 다음에 당뇨 이런 환자들 임상을 했어요. 이제 뭐 여러 사람은 아니지만 몇 분을 임상하는데 그 중에 참여했던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 아주 심한 비염인데 10년이 넘었어요. 증상을 보면 재채기, 콧물, 코막힘, 뭐 입으로 호흡하시고 입이 늘 말라 있고 누런 코가 나오고 귀도 이제 왼쪽 코에서 더 심한데 그쪽 귀가 아프면서 자꾸, 그래서 중이염이 자꾸 생기니까 항생제를 계속 먹게 되죠. 그리고 이명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그리고 키도 안 크고 혈색도 안 좋고 막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병원 치료하게 된 건데, 그래서 왼쪽 코에서 누런 코가 나오면서 같은 쪽 귀에 통증 및 이명이 있어서 항생제 복용 중이다.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이제 자연 치료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처방 내용을 보면 유산균을 먹는데 저희 파워라고 30g짜리가 있어요. 효소, 천연초 효소 한 끼 같은 겁니다. 그게 아침 식전 한 포, 저녁에는 5g짜리 식전에 한 포 이렇게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유산균 스프레이를 아침 저녁 포 안에 뿌리게 했어요. 그리고 물론 식생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피할 거 다 피하고, 운동도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1월 24일 날 시작해서 이건 8일 만에 이제 자기 소감문을 쓰는 게 있어요. 이건 임상을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소감문을 다 써서 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제 24일부터 먹기 시작했고, 이걸 이제 스프레이 몇 번씩 뿌렸다. 그 다음에 운동 뭐 다 표시하게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이요법. 여기 탄산음료 뭐, 고기 이런 거 먹었다. 이럴 때 세모가 되는 거죠. 잘했을 땐 동그라미고, 뭐, 완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X 이렇게 다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믹스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안 좋은 거니까 다 표시하고. 그래서 이분이 8일 만에 소감을 써왔는데 한번 보세요. 복용하고 3일 후부터, 변이요, 부드러워지면서 자기가 솔직히 놀란 게 변량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부드럽게 나오면서, 원래는 이분이 변이 너무 딱딱해갖고 막 피가 나오고 그랬대요. 막 찢어져가지고. 그랬던 분이 변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코 속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이분 입병이 자주 생겼었는데 그 입병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이분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유산균을 먹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확 이제 면역 현상이 심하잖아요. 이분이 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 전에도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 유산균을 먹고 나니까 마치 이렇게 그분 표현에 의하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쫄쫄 나왔다면 아예 수도꼭지를 확 돌려놔가지고 막 줄줄 나오는 거죠. 줄줄 나오는 거. 이분이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어린 조그만 애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줄줄 나오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맑은 코, 심했던 왼쪽 코에서 누런 코가 나오면서 막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지금 치료되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갈등이 온 거예요.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막 일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뭐 한의원에서부터 안 다닌 데가 없고 서울대병원까지 다 갔는데 안 됐으니 이번에 안 되면 자기 끝이다. 포기하고 살겠다. 근데 원장님이 4개월을 하자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보자 하고 참은 거예요. 근데 이분 말로는 뭐냐면 자기가 2주가 딱 지나니까, 2주까지 이제 계속 그랬죠. 2주가 딱 지나니까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깨끗해진 겁니다. 완전히 깨끗해져갖고 지금 4개월 지나셨거든요. 2개월 더 하겠다고 더 가져가셨어요. 이거 다 낫고 이제 다른 것까지 무좀도 좋아지고 막 이런다 그래갖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막 코가 나와서 일상생활 하는데 번거롭지만 좋지 않은 게 나온다는 자체에 감사,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참은 거죠. 그리고 이제 면역현상으로 아마 현기증, 머리 아픈 거 이런 게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1월 24일 날 시작해서 2월 달 이제 다 표시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면서 스프레이 뿌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이분은 속이 미식미식했대요. 여러분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속이 울렁울렁거린다는 거 많이 호소하거든요. 저는 뭐 10명 중에 1명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미식미식한다는 사람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위가 많이 안 좋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띄게 코 막히고 코가 나왔던 것이 줄었다. 이제 이렇게 첫 달, 한 달 하고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에는 소감문 써온 걸 보면 이분이 과일을 전혀 안 먹었습니다. 과일을 전혀 안 먹었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딸기를 보는데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기도 당황할 정도로 우리가 과일이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식성이 바뀐 거죠. 과일을 잘 안 먹었었는데 과일을 잘 먹게 되고 밥이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이제 시원해지면서 이분이 이제 여러분 비염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저 잘 흉내도 못 내겠는데 저 비염이 없어서 맨날 킁킁거렸거든요. 37세 여자가 그렇게 킁킁거리고 있으면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 그게 자기도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킁킁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다 없어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 코로 자기는 숨을 10년 이상 못 쉬어봤대요. 그냥 계속 입으로 쉬니까 입은 또 마르고 막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고, 코가 뻥 뚫렸다 그랬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무좀이 있었습니다. 무좀. 왜냐면 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좀이 있으면서 막 가렵고 막 이랬었는데 갈라지고 이랬었는데 이제 엄마가 그거를 이제 저희 병원 원래 다니셨으니까 엄마가 그 발에다 뿌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뿌려봤더니 무좀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째 됐을 때는 여러분 이분 월경통이 되게 심했어요. 여러분 대사가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이 통증이 많아요. 몸에 독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역시 월경통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은 통증이 덜하고 이제 그 월경 그 혈액도 굉장히 맑아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물무침이나 신선한 야채, 뭐 샐러드 이런 거에 이제 손이 가고 옛날에 안 먹었었는데 또 이분이 생선 이런 걸 전혀 안 먹었대요. 이제 이런 것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몸의 장이 좋아지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먹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식성이 바뀌어요. 여러분 뭐 경험하신 분 있겠지만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를 좋아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난 원래 체질이 밀가루 좋아하는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유산균 드시고 장내 환경이 바뀌어지면요 밀가루 별로 당기질 않아요.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부부가. 빵 중에서도 크림 많은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옆에 못 지나가고 막 밖에서 냉면 먹고 가루 둘이서 빵집에 가가지고 크림 잔뜩 있는 거 빵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유산균 먹으면서 달라진 게 그 이후로 빵을 제가 일부러 사 먹은 적은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내 체질을 했다기보다는 장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균들이 그런 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바뀌면 이런 식성도 바뀌게 됩니다. 그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폐암이 뭐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멀쩡히 병원 들어갔다가 뭐 수술하고 뭐 중환자실 있다가 막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병원 거부하신 다음에 요 신문을 보시다가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4개월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후에는 조금 줄여서 드시더라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러고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했는데 물론 유산균과 이제 이런 암 환자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치료 함께 하죠 제가. 함께 하면서 기본적으로 유산균 드시면서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 안 받으시고 항암 치료 안 하시고 또 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계속 했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지난달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 내심 제가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아니 이거 4개월에 사실 그게 없어진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제 속으로. 좋아지는 건 제가 인정하지만 4개월 동안 이게 사진상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냥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 사진은 좀 늦게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분이 집요하게 그날은 아니라고 좀 검사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병원은 엑스레이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 가까운 저희 선배가 하는 내과병원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저 조마조마 기다렸죠. 이거 뭐 어르신이 그냥 80세나 되셨는데 안 되면 또 나한테 막 따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좀 이제 떨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문을 열고 싹 들어오시면서 얼굴이 밝아가지고 막 춤을 추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저한테 악수하자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가 봐도 딱 알겠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가 사진 본 게 있거든요. 그 사진 제가 없어서 안 실었어요. 그 전 사진이 없어서.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딱 볼 때 그 동전만한 그 동그란 덩어리가 있는 걸 확실히 봤거든요. 우측배에. 근데 요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도 얘기했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검사 계속 하시자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좋아졌다고. 그래서 사실 그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가 됐죠. 사실은 이제 사실 그게 그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그 마음의 그 신뢰, 희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제품들을 먹고 하는 것이 실제 몸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짧은 시간에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계속 지금 이제 그분이 상의 이제 원호 대상자세요. 그래갖고 그런 그 전후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막 광고하세요.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론 케이스가 더 많지만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
박선희 회장님이 꿈꾸시는 게 국민 행복시대잖아요. 국민 행복시대 키포인트가 바로 의료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전 세계적인 흐름 또 한 국가적인 이런 흐름을 바꾸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난리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무리를 이루면서 함께 계속 협력을 해 나간다면 언젠가 바뀌죠. 그리고 이미 저는 확신하기는 의료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좀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을 봐도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지금 메르스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그 문제, 이런 질병의 이제 그 공포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의료는 지금까지 하던 걸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노력하면서 이거 바꿔나갈 수 있는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회 법칙이죠. 그리고 이 3회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몇 사람이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회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 번 봤지만 이제 국민행복시대도 이미 사회법칙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 보니까 이미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옵니다. 참 기분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미 지금 여기 몇백 명이 모여 계신데 이런 국민행복시대는 여러분 때문에 시작되신 거예요. 첫 번째 손을 박찬희 회장님이 올리셨다면 또 저는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미 무수한 손이 이미 올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